노후에 꼭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는 5가지 이유. 마음이 편안한 집, 돈 들이지 않는 집, 안전한 집. 노후의 주거 전략 5가지. 노후의 주거 선택은 집값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고르는 일입니다. 마지막 이사는 스스로 선택한 마음이 편안한 집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집입니다. 집은 인생의 컨트롤 타워이고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노후에는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마지막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보내는 안식처에서 자신을 만나고 온전히 나답게 보내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떠밀린 삶이 아닌 스스로 설계한 노후의 집을 선택해야 진정한 행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인생의 막을 살아야 하는 노후의 안식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많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어떨까요? 10명 중 8명은 노후에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사는 준비된 선택이 아닌 떠밀리듯 시작된 삶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회사 퇴직, 자녀의 분가, 건강 문제,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떠밀리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모든 변수가 노후를 불편함으로 몰아넣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노후의 마지막 안식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노후 주거 전략 5가지를 소개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닌 인생 후반기를 위한 현명한 주거 선택 전략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옆보다 이곳 옆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시설과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노후에 더 중요한 이치는 교통의 편리함, 전통시장과 마을공원입니다. 병원은 자주 가지 않지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 주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은 매일 하루하루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트, 약국, 동네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가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큰 집보다는 관리가 쉬운 집,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엔 활동량이 줄어들고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큰 평수는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 알찬 컴팩트한 구조가 오히려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계단 없는 구조, 단층 주거, 단열, 방음, 난방 등 주거 품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여부가 핵심이지만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려한 외관보다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므로 관리비 부담이 적은 집이 유리합니다. 새 아파트라도 커뮤니티, 시설이 많으면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실버타운도 기본 관리비와 옵션 비용을 유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구축 아파트라면 전체 리모델링이 된 집, 안 된 집이라면 내부 수선 후 거주 전략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이든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원주택의 환상을 버리세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의 삶을 자연 속 전원주택 삶의 환상을 꿈꾸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먼저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과 시장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이동에 따른 교통비와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제초, 제설, 벌레, 동파 문제까지 모든 걸 직접 해결해야 하고 모든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이나 생활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한적한 시골의 전원주택은 피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시골의 전원주택,
특히 산속 언덕 위의 집은 폭우와 산불의 영향 아래 노출되게 됩니다. 또 바닷가 가까운 전망 좋은 곳도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도시형 단독주택, 도시형 시니어 하우징, 도시형 오피스텔, 도시형 전원주택이 더 현실적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수전 K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독립적이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정신건강과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자라는 건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해 먹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혼자 사는 노후가 인생 최고의 자유가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나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멀어지거나 혹은 애초에 혼자 살아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이 밀려들죠. 나 아플 땐 누가 챙겨주지? 나중에 외로워서 어떻게 살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게 무슨 삶이야? 그런데요, 정말 혼자는 불행한 걸까요?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 혼자 사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후의 주거는 고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의 주거가 고립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교류와 복지 지원을 통해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 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연결 유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는 노령 은퇴노인 주거, 공동체와 같은 공동주거는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사회활동을 유지합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 이웃 간 돌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복지의료 서비스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고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가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때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이 크게 향상됩니다. 노후의 주거 환경은 절대로 고립되지 않는 주거 생활이어야 합니다. 주민 교류가 활발한 주거단지,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동네 중심 주거지, 시장 근처, 마트, 카페, 도서관, 공원, 경로당 등이 동네 근처에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산책 루틴 만들기, 의외로 외로움을 가장 잘 다스려주는 건 걷기입니다. 특히 루틴으로 정해두고 같은 시간에 나가는 산책은 동네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눈인사,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내 집 마련의 소유가 아닌 편안한 안식처로 삶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집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처의 개념으로 삶의 행복을 중심으로 경제적 여건에 맞춰 내 집이나 전세나 월세 매입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하세요. 30년 후를 그릴 수 있는 주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결국 나도 편해지는 선택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준비해 간다면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는 평생 동안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유형의 집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살 집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시니어 하우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게 로망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자유로운 만큼 제약이 되는 사항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독주택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독주택 장점으로는 단독주택은 다른 형태의 주거 방식보다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됩니다. 벽 하나로 다른 세대와 나뉘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으니 이웃의 간섭을 받을 일이 적죠. 자유로운 리모델링이나 건축도 단독주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인테리어를 취향에 맞게 꾸미거나 리모델링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가능하죠. 아파트에서는 관리 규정, 임대 규칙 등으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독주택에서는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단독주택 장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주거 공간이 아니더라도 정원이나 주차장 등 부가적인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점으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초기 구매 비용도 아파트보다 비쌀 수 있고 유지 및 보수하는 비용 역시 비싸게 들어가게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해야 하는 관리에는 청소는 물론 잡초 뽑기, 하자 수선 등 다양한 잡무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업무에 각각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골치 아프실 수 있어요. 단독주택에서는 주택을 관리하다가 생기는 책임이 오로지 내 몫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안 역시 큰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출입문을 통과해야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CCTV 설치나 보안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1인 독거가구나 부부와 함께 산다면 굳이 넓은 단독주택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에 아파트는 빌라와 함께 모든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입니다. 장점으로는 편리한 주거시설, 편리한 교통의 접근성, 관리의 편안함 등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층간소음 문제, 이웃과의 단절, 이웃사람과의 갈등, 달장 같은 공간에서 고립되는 삶, 주차 공간으로 인한 다툼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구 소멸 지역의 아파트는 향후 10년 내에 노인들이 떠나면 슬럼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빈집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입니다. 예전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노후에 경치 좋은 동네의 전원주택에 사는 것을 꿈꾸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원주택을 살다가 포기하고 다시 도시중심 지역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으로는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자급자족의 생활, 자신만의 낭만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교통의 불편함, 병원 이용의 불편함, 집수리 비용, 에너지 전기, 수도 가스 관리, 정원 관리, 벌레 해충 관리, 집 주변 관리 등으로 노후의 안식처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전원 생활이 좋지만 나이 들어 노후의 안식처로는 불편함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실버타운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곳으로 주거의 돌봄, 의료, 문화생활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거주시설입니다. 주거 형태로는 노인복지주택형, 대규모 단지형, 도심형, 전원형 등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식사, 간호의료, 24시간 돌봄, 문화여가 프로그램, 상주간호사, 자체진료실, 건강관리 프로그램, 동호회, 공연, 여행, 프리미엄 인테리어, 전담영양사, 하우스키핑, 안전관리 시스템 등 돈 많은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통의 일반 노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매우 높은 비용이 듭니다. 입주보증금 및 생활비가 수도권 실버타운의 입주보증금은 3억에서 18억, 월 생활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며 지방 실버타운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고 월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입주 조건이 엄격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제약, 공동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보통의 돈 없는 일반 노인들은 선택하기 힘든 노년의 마지막 안식처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의 주거에 대한 시니어 하우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명, 전체 인구의 20%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연간 50만 명씩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전체 인구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급속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지만 노인 인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인 관심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 독거가구 79%는 1인 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 시니어 하우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은 단순히 노인의 집이 아닌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요양시설처럼 의료 중심의 돌봄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는 점에서 요양시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의료시설 연계, 커뮤니티 운영, 체육시설, 오락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하우징은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주거, 시설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혜택들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월세 및 생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시니어 하우징은 LH 각 지자체나 LH공사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LH공사에서 임대하는 도시명 시니어 하우징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임대 비용, 보증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가족과의 접근성, 지역사회 연계가 편리한 점도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의료 돌봄 서비스는 외부 연계가 많아 실버타운 대비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도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대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은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세부적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하우징은 이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법적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돌봄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주거시설의 제공과 함께 급식, 건강관리, 위생관리에서부터 교양, 오락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노후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조치를 수행합니다. 시설의 주거동에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직원이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상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입소자들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영양사의 지도를 받은 식단을 작성하고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단순히 건강관리뿐 아니라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을 도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 감퇴 방지를 위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노인교실과의 제휴를 통해 입소자의 교양, 교육 등을 받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전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설 자체적으로도 교양, 오락 설비를 구비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시행하여 입소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은 시설 기준, 운영 기준, 입소 자격, 입소 절차 등 거의 모든 법적 측면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5인에서 9인 이하의 소규모 공동체로 운영되며 가족과도 같은 분위기를 지향한다면 양로시설은 최소 입소 인원이 10인 이상으로 비교적 대규모로 운영되어 복지센터와도 같은 운영을 지향합니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히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들이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의료연계 서비스나 급식, 위생관리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단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인의 시설, 관리와 사회복지사의 주기적인 문안, 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준비해 간다면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는 평생 동안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인생의 막을 살아야 하는 노후의 안식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년 수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